올 여름은 슈퍼엘니뇨의 영향으로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뜨거운 열기를 다루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안전에 관한 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지부 정경희 지부장님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대구는 데프리카로 불리는데요. 이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실의 노동자분들 현재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요즘같이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는 급식실에 들어서는 순간 작업복이 고열과 습기로 몸에 확 감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안 그래도 덥고 습한 급식실 특성상 힘든데 아침에 식재료를 받기 위해서 금수 준비 시작하면서부터 땀이 나기 시작해서 뜨거운 튀김솥과 볶음솥 앞에서 방수 앞치마와 고무장갑, 팔토시 등을 입고 조리를 하면 그야말로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려 금방 작업복이 다 젖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조리흉으로 폐암 산증을 인정받으면서 이 찜통 같은 조리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 덥고 습한데 숨까지 막혀서 질식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면 상당히 더 더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설에 에어컨 같은 좀 더위를 식힐 만한 주변 구조물들은 지금 없는가요? 조리실 안에는 위생사고로부터 좀 안전하게 급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간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식재료를 받고 다듬는 세척실엔 전처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살을 씻고 안 치우고 밥하고 튀기고 볶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는 그야말로 가열 조리실과 생과일과 생야채 소독에 껍질 벗기고 자르고 하는 오이 무침 등을 하는 비가열 조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난 조리도구와 식판, 잔반 등을 치우는 세척실이 있는데요. 그 곳에서 에어컨이 제대로 설치되었지 않습니다. 그 이제 튀김솥과 볶음솥이 엄청나게 많은 가열 조리실에도 에어컨 한 대가 있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대형 선풍기 한 대로 견디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뜨거운 물에 식판을 담궈서 불려야 세척이 되는데 네. 그곳에는 아예 그 에어컨이 없거나 하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경남교육청에 환기설비 모범학교를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곳에 환기설비 공사를 하면서 일하는 분들 공정마다 머리 위에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조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라 가지고 사실 그 조리실 들어가면 찜통 더위 같거든요. 근데 너무나 쾌적하고 시원한 조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도 제대로 된 환기 설비 공사와 에어컨 설치를 해야 하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네. 다른 지역은 에어컨이 설치가 된 곳들이 있는데 지금 대구는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있더라도 음식이 네. 상할까봐 음식 위주의 에어컨이 설치된 거지 작업자를 음,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한 곳은 드뭅니다. 네. 뭐 웬만한 사무실도 요즘 다 에어컨을 갖추고 있는데, 예, 네. 맞습니다. 자, 환경이 상당히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전체 퇴직자 중에 작년까지 스스로 그만두는 분 의원 면직 비율이 20년에는 조리사 조리실무원이 39%인 60명이었다가 해가 갈수록 점점 높아져서 작년에는 22년에는 40.6%인 82명이 중도 퇴사했습니다. 이들 중에 입사 6개월 이내의 퇴사자 수는 조리사 조리실무원 포함해서 20년에는 45%인 27명이었다가 22년에는 이제 32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대구시 교육청에 어떤 부분을 요구를 하셨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시고 관련해서 시 교육청의 입장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폐암과 산재로 고통받는 학교 급식실 환경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암 당사자에 대한 지원과 조리종사원들의 정기 건강검진, 고용노동부 기술 지침서대로 환기설비 공사를 해줄 것과 감리를 통해서 이 공사가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조리실무원 1인당 담당 식수 인원을 현재
120명에서 160명 배치 기준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타 공공기관처럼 6, 70명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레시피를 만들어서 조리용으로부터 급식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학생들이 더 맛있고 위생적인 급식이 되도록 메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연수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각종 산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실은 올 2월부터 그나마 코로나 기간에 급식실 방역 인력으로 지원됐던 인력으로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인력을 아예 없애겠다는 이런 천청병력 같은 이제 소식을 저희가 노동조합이 접하게 됐고 지난주에 대구교육청과 이 관련해서 협의가 안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었으니까 당연히 이 인력을 뺀다. 그러면 그 대체 인력에 대한 대안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지만 당장에는 어렵다고 이렇게 교육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버틴 급식 노동자들에게 사실은 2중, 3중의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제 시간에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해 보니까 이 폐암 확진이나 뭐 의심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 전해 주시죠. 네, 2021년도에 2월에 경기도에 계시는 저희 조합원 선생님께서 학교 급식으로 인한 폐암이 처음으로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2022년 4월과 6월에 두 분이 오랜 급식으로 인한 폐암 산재 인정을 받으셨고요. 안타깝게도 한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2021년도에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학교 급식 노동자 중에 10년 이상 일하거나 또는 55세인데 1년 이상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 저설랑 PCT 검사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는 대구교육청과 노동조합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5년까지 근무한 사람들로 낮추고 그다음에 55세인데 1년 이상 근무한 분들까지 검사하도록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검진 대상자 2,076명 중에 2,019명이 검사를 했고요. 네. 이 중에 790명이 양성 결절 이상의 결과와 그다음에 17분이 폐암 의심으로 나왔습니다. 이들 중에 또 재검을 통해서 4명이 폐암으로 확진되어서 현재 수술 후에 항암 치료와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분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폐암 산재 신청을 해서 짧게는 한 달 이상 길게는 몇 개월씩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치료 중인데도 불구하고 산재 승인은 좀 사실 오리무중이고 학교에서는 병가 등이 끝났다고 연락 와서 당사자들에게 몸도 마음도 편치 이제 않는 상황에 출근을 하라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산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방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 산재와 관련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미끄러지기나 다치고 베이는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바로 이제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요. 네. 현장에서 이제 바로 확인되는 건 승인 나는 것도 사실 쉽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이 급식으로 인한 폐암은 당사자가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이게 걸렸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옛날 당시에 근무 환경이 바뀌어 증거 자료들을 저희가 사진이나 이런 걸 확보하지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실제 그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정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 눈치가 보여가 쉽게 마음내서 정원해주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전문 법률인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또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또한 학교 급식 이제 폐암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분들도 대구에는 현재 없어가 서울에 사건이 접수되면 서울로 지금 다 지역에 있는 것들 다 올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일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도 전문 인력들을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네. 학교 급식 노동자분들 전부가 다 비정규직인 겁니까? 그렇죠. 교육공무직이라고 불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기간에서도 확연히 저희 신분이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정규직 교사와 공무원들은 학생이 등교를 하든 안 하든 이제 출근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은 이제 강제 휴업을 당했죠. 그리고 방학이 수년 됐으니까 학교 비정규직은 나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대응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교육청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제 학교에 몇 달 후에 학교에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뭐 급식실의 환경이라든지 건강 검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 조금 좀 문제가 있고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차별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병가 일수라든지 그다음에 휴가라든지 연수라든지 교육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이제 정규직과 엄청나게 이제 차별받고 있죠. 예를 들어서 조리하는 사람들 조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급식이 단순히 밥 먹이는 교육 이게 아니고 교육이잖아요.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유 이제 명절 때마다 먹는 음식들을 체험하게 하면 그런 이제 조리 기술들을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연수 과정이 보존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는 정규직들에게는 보장하는데 저희 비정규직들에게는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 단순히 봐도 저희는 이제 엄청나게 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안에 모든 것이 교육 활동입니다. 어른들이 가르치던 밥상머리 교육이 학교 급식으로 옮겨왔습니다.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그 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귀한 학생들의 먹거리를 밥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의 7만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과 산재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야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시민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 급식이 소외되지 않게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교육청에서도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 지부 정경희 지부장이었습니다.